여러분, 삼성, LG, 현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무역 장벽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을 벌어들인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나쁜 걸로만 보는 바로 그 무역 장벽이에요.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외화를 아끼기 위해서 대부분의 소비재 수입을 엄격히 관리하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외국 제품을 막아준 그 울타리 안에서 조그마한 회사들이 이제 커질 수 있었습니다. 국산 치약을 만들던 락기화학이 지금의 LG가 되고, 수입 설탕을 국산으로 바꾸겠다던 제1제당이 이제 삼성의 첫 걸음이 됐고, 일본차 수입 금지 울타리 그 뒤에서 국산차 포니를 만든 현대는 지금의 현대차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 무역 장벽이 거꾸로 우리 수출을 가로막는 벽이 됐습니다. 우리를 키워준 그 사다리가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역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무역 장벽. 이 무역 장벽을 이해하기 쉬운 가장 쉬운 방법을, 한 나라를 가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을 남의 가게에 들여놓는 게 수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가게 입구에 벽이 총 4가지 종류가 서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세 장벽, 두 번째가 무역 구제, 세 번째가 비관세 장벽, 네 번째 신통상 규제. 이렇게 4가지의 종류의 벽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관세 장벽. 이 관세는 일종의 가게에 들어간 입장료예요. 입장료. 물건값의 몇 %로 입장료를 매기면 종가세, 개수 무게당 매기면 종량세예요. 지금은 이 입장료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25% 매겼다가 대미투자 약속하고 15%로 내렸거든요. 근데 이 15%가 지금 한국의 미국 입장료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우리는 한미 FTA 무관세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FTA는 이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쿠폰인 거지, 이 15%는 그 쿠폰이 먹히지 않는 별도 입장 요금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역 구제인데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영어를 보시면 좀 편합니다. 영어로 트레이드 레머디, 트레이드 레머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레머디가 원래는 치료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 때문에 상처가 나고 통증이 생겼어요. 근데 이 통증, 이 상처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격으로 후려쳐서 아픈 케이스예요. 외국 기업이 너무 싼 값으로, 즉 덤핑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프니까 반덤핑 관세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대 정부까지 도와줘서 더 아파요. 밀어주니까 뒤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이제 수입국에 들어가면 수입국이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상처는 상계 관세로 치료합니다. 세 번째, 잘못한 건 없는데 사람이 너무 몰려서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파요. 그래서 잠시 세이프 가드, 이 가드를 쳐주는 겁니다. 안정장치를 걸어둬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비관세 장벽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공짜인 클럽이나 레스토랑을 생각을 해볼게요. 공짜라고 다 들어갈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입구에서 신분증을 보기도 하고,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드레스 코드 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려보내기도 하죠. 이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쿼터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원 제한을 걸어두는 거예요. 클럽이나 레스토랑에 오늘 입장 가능한 인원은 300명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옷을 멋있게 입고 그래도 그 숫자를 넘어가면 아예 들어가질 못해요. 즉 품질이나 가격 그런 거 상관없이 수량 자체에 상한을 걸어서 수입을 막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두 번째는 TBT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 무역 장벽이라고 해요.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그 드레스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입장하시려면 비즈니스 캐주얼은 입으셔야 합니다. 쪼리 신고 오시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그 제품이 어떤 나라의 안전 기준,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세 번째는 SPS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말로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라는 뜻이고요. 이 사람이나 동물, 식물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 위생이나 이 병해충 유입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 심사. 복잡한 통관 서류 자체가 장벽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식당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한번 연락을 주셨어요. 한 점포를 폐업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사용하던 중고 주방 기기를 가지고 베트남에 보내서 영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물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에 보내려고 하면 이제 일종의 신분증 검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계가 몇 년생이냐고 이제 묻는 거죠. 베트남은 중고 기계 설비를 제조 10년 이내로만 받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나이 제한이 있는 거죠. 여기에 안전, 환경 같은 그런 표준이 부합하는지 검사 감정서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관세 때문이 아니라 연식과 서류 때문에 못 들어가는 대표적인 이제 비관세 장벽인 거죠.
무역 장벽의 마지막 네 번째, 신통상 규제입니다. 요즘 제일 빠르게 크는 영역이에요. 지금까지는 클럽이나 이런 레스토랑에서 입구에서 이 드레스 코드를 봤다고 하면 이제는 이력서를 보는 거예요.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강제 노동은 없었는지, 탄소는 얼마나 나왔는지, 협력업체는 깨끗한지. 물건이 말짱해도 이력이 더러우면 입장이 거부되는 거예요. 이 신통상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소금이에요.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 천일염을 강제노동 의혹으로 수입을 보류시켰어요. 이제 물건뿐만 아니라 물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살펴봐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노동, 환경, 인권 같은 것들이 이제 수출입에 직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회사라도 공급망 이력서를 점검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마지막으로 무역 장벽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다리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이 됐을 뿐인 거죠. 똑같은 도구가 쓰는 쪽이냐 당하는 쪽이냐에 따라 이제 얼굴이 바뀌게 되는 거겠죠. 왜 저러나 대신 누가 뭘 지키려는 건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